성공한 사업가나 재벌들 이런 분들 보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께서도 사업가의 세 가지 자질을 얘기할 때 운, 둔, 건 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. 둔이란 거는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힘, 건은 버티는 거 끝까지 우직하게 밀고 나가고 끈기 있게 버티면 하늘에서 주신 운이 내려온다 그런 뜻이거든요.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입버릇처럼 야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뭐 이런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. 특히 저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의장은 사업 성공의 99%가 운이고 1%가 준비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운이란 게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기운이 오는 거거든요. 새로운 환경이 왔다 하는 거는 기존의 익숙한 것들하고 단절이 일어나요.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아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쥐고 있어요. 사과를 쥔 상태에서는 다른 과일을 질 수가 없거든요. 그래 운이 바뀔 때는 이 사과를 내 손에서 놔야 돼요. 내 손에서 놔야지 또 다른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비우면 채워진다는 거는 망고의 진리인데 나무는 꽃을 버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포개야지 바다에 이룰 수 있는 법이에요. 대운이 바뀌게 되면 자기가 지금 관운이 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대운에서 재성운이 오잖아요. 다음에 그러면 갑자기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 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. 사업해서 돈 벌고 싶어져요. 만약에 다음 대운이 인성운이 오면 기존 하는 일을 때려치우고 아이고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만큼 이 계절이 가지는 운이 가지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. 그런데 이제 대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명리학자로서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. 한 번씩 우리 사회에 뭐 유명 연예인이나 이름난 저명 인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해가지고 뭐 그런 기사 뜨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사주를 열어보게 되거든요.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태어난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사주가 아니고 삼주로 보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. 문제는 그런 아픈 선택을 한 사람들 사주를 보면 그 고비만 넘기며 그 다음 대운이 아주 좋은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오는 운이 내한테 찬란한 태양이 뜨는 운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 이제 저희 명리학자 입장에서는 야 곁에 가서 내가 미리 얘기해 줬으면 저런 일은 없었을 건데 하는 걸 좀 허탈함, 아쉬움 그런 거 좀 있죠. 우리가 뭐 흔히 하는 표현이지만 이 새벽이 가장 어둡고 춥거든요. 근데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다음에 바로 해가 뜨거든요. 그래서 이 물극필반 그러는데 지금 내가 어려울 때가 어쩌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징조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고 태도예요. 이게 운이 안 좋을 때 책을 통해서 지식을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지혜를 얻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운이 바뀌면 야 드디어 내 인생에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귀인이라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내한테 귀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주 명리학적으로 귀인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을 뜻하는 거예요.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운을 영접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래 아까 제가 김봉진 의장은 99% 운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데 김봉진 의장이 첫 번째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. 사업을 실패를 하면 보통은 술에 의지하려고 그러거나 의기소침해가지고 희망을 잃게 되는데 김봉진 의장은 매달 50만 원어치 책을 사서 읽었어요. 그 책을 사서 자기가 왜 이 사업에 실패했느냐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한 거예요. 이게 사주 명리학적으로 책을 본다는 거는 인성을 기르는 거거든요. 보통 인성 그러면 인간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친으로는 어머니고 공부고 자격이고 경험이고 귀인이 되거든요. 이 인성이 재물을 담는 그릇이에요.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재물을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 인성이라는 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. 김 의장 사주를 잠깐 풀이해드리면 병진년 무술월 을미일이거든요. 그래 이제 을목이 나를 상징하는 건데 이 무술토, 진토, 미토 해가지고 을목이 심을 딴 게 엄청 많아요. 그게 다 재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김봉진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는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. 문제는 대부분 역술인들은 이런 사주를 제다신약 사주라 그래요. 고서의 제다신약 사주는 부옥 빈인이라 그래가지고 부잣집에
하인 또 혹자는 거지팔자라 그러거든요. 그러면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취하려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힘이 인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김봉진 의장이 첫 사업에 실패하고 없는 돈에 서점에 달려갔어. 매달 50만 원씩 책을 샀어. 읽은 그게 어쩌면 신의 한 수였죠. 스티브 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. 미국의 유재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래 이 사람이 무명 시절에는 자기 그 낡은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3년간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자가 뭐 우연을 핑계로 지인이 그 뉴욕에서 코미디언 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 자네 실력이면 아깝다, 한번 참가해봐라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참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공항으로 달려갔어요. 근데 그러면 뭐해? 호주머니는 딸랑 몇 달러밖에 없는데, 그래 너무너무 막 억울하고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공항의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 울었대요.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노부부가 저 클럽에서 스탠딩 코미디 하는 스티브 하비를 알아본 거예요. 그래서 와가지고 왜 우냐 물어보면서 스티브 하비가 사연을 얘기하니까 이 노부부가 스티브 하비가 얘기하는 그 눈빛에서 희망을 읽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노부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. 울지 말아요 젊은이, 우리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훌륭한 코미디언이 될 거란 걸 알아요. 우리는 당신의 운명이 달라지기를 기도할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노부부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. 용돈까지 얹어주면서. 그래서 뉴욕에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꽃길을 걸은 거예요. 이 스티브 하비 사주가 병신년 신축월 기축일주거든요. 이 26살부터 들어온 그 대운이 갑진대운이에요. 이 갑진대운은 급재운이거든요. 내 재물을 누군가 뺏어가는 운이에요. 그래서 돈을 잃고 노숙까지 하게 됐겠죠. 그런데 운이 안 좋을 때는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그 갑진 다음에는 식상대운이거든요. 그래서 운을 만나가지고 전국구로 화려하게 명성을 날리고 커다란 부를 이루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스티브 하비 사례를 왜 얘기하고 싶었는가 하면, 만약에 어떤 지인이 뉴욕에서 큰 대회가 열리는데 니 그거 한번 참가해봐라 얘기했는데, 야 그거 가가지고 내가 뭐 입상할 한다는 보장도 없고 당장은 나는 비행기 티켓값도 없어, 그래가지고 낡은 차 안에 들어가 시시 한탄하면서 들어 누워버렸다 그러면 공항에서 이런 노부부를 만나는 인연이 있었을까요? 아니거든요. 김봉진 의장도 처음에 가구 사업해가지고 말아먹었잖아요. 좌절했을까요? 아니잖아. 서점으로 달려갔잖아. 무슨 얘기인가 하면, 이게 저 피앙새는 내 곁으로 오지 않아요.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. 이 운이란 게 옮길 운자라죠. 옮길 운. 이동한다 하는 거잖아요. 움직여야죠. 내가 기다리지 말고, 귀인이 나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, 내가 귀인이 올 길목을 미리 가서 선점을 해야죠. 그래서 똑같은 운이 오더라도 내가 그 운을 쓰는 마음의 태도, 일심, 그게 중요해요. 불교에서도 한마음 그러는데 사주명리보다 관상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심상이거든. 마음이 중요하거든요. 우리 저 끌어당김의 법칙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?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아세요? 내가 그릇이 사업가 그릇이 아니고 내가 학자의 그릇인데, 끌어당김의 법칙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박 나겠다고 주구장창 돈 타령하면 돈이 올까요? 안 오죠. 내 그릇을 알아야죠. 내가 타고난 하늘이 부여한 소명, 분을 알아야죠. 젊을 때 잘 나가면요 세상이 만만해 보여. 계속 잘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. 그렇지 않거든요. 계절은 계속 바뀌거든요. 계속 내가 지금 봄인데 여름이 와가지고 계속 꽃을 필 것 같죠? 아니라니까.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거든요.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를 미리 알아야 돼요. 그걸 알라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죠.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는데, 저는 인생을 거기 하나 더 나가가지고 인생은 장거리 허들 마라톤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저 초장 끝발, 개 끝발 그러잖아요. 말년 운이 안 좋은 게 가장 비참하죠. 말년도 평안하려고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떤 걸 실천해야 될까? 딱 두 가지예요. 비워라 채워질 것이다. 사주명리학에서 채운다는 거는 인성이에요.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고 자격을 얻고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이 채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쉴 때 계속 들숨만 할 수는 없잖아요. 당연히 날숨을 해야 되겠죠. 채우면 비워야 돼요.
비우는 게 사주 명리학에서 식상이에요. 식상. 식상은 내가 생활한 거니까 흔히들 재주를 펼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, 사실은 식상은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. 적선이죠. 내 것을 내어주면 그 빈자리에 좋은 운이 새롭게 채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채우는 인성과 비우는 식상이 삶의 가장 큰 이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초년에서 말년까지 무탈하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평안한 노후까지 이어지려 그러면 이런 채우고 비우는 이 순환을 자연의 이치에 맞게 따르게 되면 말년도 초장급발 개급발이 아니고 말년에도 이렇게 꽃길을 걸을 수 있겠죠. 제가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. 한 사람의 사주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의 흐름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그것은 내 사주 안에서의 부모의 흐름이 돼요.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뭔가 사이비 이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흐름까지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의 사주를 갖고도 부모가 어떤 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내용인 건데, 운을 보면은 평탄하기만 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. 내가 우리 집안의 재산이 극도로 최고치일 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최저치일 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 흐름이 일단 있어요. 그걸 우리가 이제 대운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누구나 한 30살 정도까지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. 사주에서도 태어난 연월 일시 중에 간이 난데, 나답게 살기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 뭐 늦어도 한 30대 중반? 이 사이에 이제 일간으로 다 넘어가요. 그러니까 주도권 있게 내가 내 삶을 살게 되는 시기가 그때부터인데, 누구나 그 전에 연월이라는, 연은 보통 한 15세까지 얘기하고요. 월은 이제 한 16세부터 30세 정도를 얘기하는데, 그때 주도권은 내가 아니에요. 우리 집안의 환경과 부모님으로 되어 있죠.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과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냐,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냐, 이게 이제 사주에 나오겠죠. 그럼 각 사주에 있는 에너지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예요. 그럼 나중에 말년운을 봤을 때 내 사주에서 어떠한 인자를 갖고 써야지 말년운이 좋은지가 나오겠죠.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평균 수명도 다르잖아요.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 예를 들어 뭐 40, 50대였을 때도 있었을 거고 60, 70대, 80대, 뭐 지금은 100세 시대 이런 얘기 하는데, 여기서 중요한 게 40, 50대 세대였어요.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정년을 얼마나 빨리 그만두고 남은 인생을 얼마나 살았을까,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은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인데 정년이 60세 정도잖아요. 그럼 오히려 거의 인생에 완전 어렸을 때 빼고는 절반을 제도권 밖에서 제도의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운이 좋다 안 좋다는 게 시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, 인간 수명이 짧을 때는 보통 한 20대부터 운이 중요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같은 100세 시대는 오히려 옛날 시대에 60대 막 거의 돌아가실 때쯤에 운이 좋은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100세 시대에서는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상담할 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. 한 30대 정도인 분이 오셨어요. 힘들어. 근데 이분의 인생이 50대, 60대에서 너무 좋은 거야. 얘기하죠. 너무 좋다. 그때 다 늙어서 뭐해요? 근데 상담을 하면 50, 60대도 와요. 정정해요. 건강해요. 지금 행복하니까 좋다. 이런 얘기들도 하고, 반대로 나이 들어서 운 안 좋은 분들이 계셔. 어렸을 때부터 집도 넉넉했고 너무 좋았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나 이런 걸로 막 딱딱 무너졌어요. 나 어떻게 일어나냐. 근데 운을 봤을 때는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. 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. 그 모든 사람이 자기 사주 안에 인자가 있어요. 다만 그 인자를 얘기해줘도 왜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는 이래야 되냐. 우리가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노력인데, 이게 좀 부정적인 분들이 오시면은 노력보다는 피해의식을 조금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, 그걸 뭐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구나 그런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요. 그 인자를 잘 쓰다 보면은 그 인자로 인해 잘 될 시기가 오는 거고, 그리고 그 인자는 하나가 아니고 운마다 다르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뭐 A라는 기운을 쓰면서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해요. 그러면서 이제 B라는 기운을 쓰면서 노후를 준비해요. C라는 기운을 쓰면서 이제 말년에 재밌게 놀 수도 있고, 뭐 그런 거잖아요. 그 시대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무기가 나한테 있는데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, 일간 주변에 무기가 있으면은 삶이 편해요. 왜? 내가 그냥 일간 주변에 있는 글자가 우선순위인데 내가 쉽게 쓸 수 있으니까. 근데 일간에서 멀리 있는 면 또는 시도 일간 옆에 있지만 사실 먼 기운이거든요. 미래니까,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니까 연이나 시에 있는 기운들을 쓰고 살아야 되면은 노력해야 돼요. 사람들이 그걸 이제 불편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, 그걸 노력해서 성취를 이루어 본 사람들은 그 또 성취욕에 중독이 돼서 되게 열심히 살아요. 그 흔히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월일이라는 게, 그러니까 일간만 놓고 예를 들어 볼게요. 일지가 배우자, 가정 이런 거예요. 그런 것보다 년이라는 국가, 사회 이런 거거든요. 훨씬 큰 에너지를 쓰면서 살죠. 그러니까 집안을 엄청 챙기면서
살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집이 무난하게 흘러가게끔 돈은 벌어다 줄 수 있는 거. 근데 내가 집에서 가사 다 하고 육아 다 하고 일에 있는 기운을 막 올인해서 쓰면서 원래는 연에 있는 기운을 써야 되는데 일에 있는 기운에 막 집중해서 쓰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방향성을 갖고 선택을 하면서 살 수가 있죠. 그래서 사주는 연월 일시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혈액형처럼 생각하고 MBTI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 8개의 글자가 되게 유기적으로 대운에 의해서 화학적 작용이 계속 다르단 말이에요. 계속 바뀌어요. 딱 혈액형은 한 번 주어지면 끝. 이런데 MBTI는 타고난 것과 운에 의해 변해가는 게 있지만 정도의 편차가 크진 않아요. 조금씩 변해가니까. 사주는 정도의 편차가 커요.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람들한테 질문해요. 당신의 어렸을 때와 지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냐? 비슷한데요? 라는 사람들도 있겠죠? 근데 나이가 더 들었어요. 다시 질문을 할게요.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어때요? 완전 다르죠. 옛날에는 뭐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남들 앞에 서는 게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.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혈액형에서 나오냐고요. MBTI에서 나오냐고요. 그런 인자들을 이제 찾아서 노력하는 그런 게 이제 명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남들이 좋다는 직업으로 한 거야. 근데 해보니까 나랑 안 맞잖아. 남들이 좋다는 직업이 뭐 선생님이라고 쳐볼게요. 애들 관리하고 챙기고 해야 돼. 나라는 사람의 시간을 타인을 위해 써야 되는 직업이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기운이 아니야. 그러면은 이 사람은 행복해요, 안 행복해요?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겠죠. 근데 그 직업이 남들이 봤을 때, 야, 선생님 얼마나 좋아.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텨요. 특히나 이제 기성세대들이 그런 얘기하죠. 야, 그 좋은 직업을 왜 버리려고 하냐. 남들은 못해서 난린데 참아라. 젊을 때는 다 자기 거 하고 싶고 막 그런 거다. 그럼 살면서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막 화병도 생기고 하는 거죠. 근데 그 사주로 태어나는 사람이 내 거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. 남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 자기 걸 했을 때 욕심과 시너지와 에너지가 얼마나 나겠어요. 더 잘 될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걸 벗어 던질 수 있냐 없냐? 이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재물운이 뭐냐. 실제로 상담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운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 달라요. 누구는 많이 버는 거, 누구는 많이 모으는 거. 다 욕심이에요. 우리가 흔히 저한테 관운이 있습니까? 합격운이 있습니까?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내가 그걸 합격함으로 인해서 막 처음 신입사원인데 임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나한테 결혼운이 있습니까? 결혼운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막 말도 안 되는 막 재벌 2세랑 갑자기 인연이 되고 그런 신데렐라 같은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왜 재물운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원하고 막 그래요. 사주에서 말하는 재물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되는 정도의 재물운이 있느냐를 일단 그게 베이스예요.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. 나는 일단 내려가는 운을 탔어요. 근데 그 속도를 더 욕심내서 가면 더 내려가겠죠.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걸 탔어요. 그게 운이잖아요. 내가 운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 아니야. 그런 걸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건데 재물운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내려가는 운인데 역주행을 하면 더 힘들겠죠. 또는 내가 안 내려가면 지킬 수는 있겠죠. 그런 기준에서 재물운을 봐야 돼요. 그래서 재물운을 타고났다라는 게 사실 복합적인 게 많아요.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. 사주에서는 연이라는 국가의 개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회냐. 월이라는 기준이 있어요. 그 또한 이제 부모의 운도 같이 이제 적용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연월의 사이즈가 있는데 나한테 연월은 애초에 선택할 수 없어요. 국가, 사회, 부모, 형제, 시간으로 치면 과거. 이게 연월의 에너지인데 선택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주어진 베이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. 사주에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를 환산하다 보면은 나랑 사주 똑같은 사람이 막 저 뭐 소수민족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저 산골짜기에서 태어날 수 있고 그래요. 근데 나랑 같은 부를 얻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부의 편차가 있어요. 사주가 같아도. 환경이 있고 국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 사주가 같은 사람이 부모의 사주가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부모가 더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지원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나라라는 사람이 자수성가로 태어났어요. 부모님이 지원해 주려고 해도 받지 않겠다. 나 스스로 하겠습니다. 제가 부모님을 이겨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나는 자수성가로 태어났는데 사주가 같아요. 근데 부모님이 지원해 줄 능력이 별로 없어. 뭐 그러면 이제 나 스스로 그냥 살아가고 잘 나가는 게 되겠죠. 그러니까 재물운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확천금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재물운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반대로 이런 거 있어요. 아까 에스컬레이터 얘기했듯이 내가 어떠한 운에 뭘 하면 더 잘 되고 어떠한 운에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건 있죠.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피해가자.
알고 이용하자. 이런 게 이제 명리의 방향성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부자가 된 사람들, 태어났을 때 부자 말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일 저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다 자기 길을 쭉 가고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자기 길을 쭉 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분야를 깊게 파고 오래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걸 사주에 빗대서 보면 뭐냐면은 내가 가진 에너지가 뭐냐, 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이 시대에 뭐가 맞느냐를 보는 거잖아요.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. 내가 어떤 기운이 있는지 몰라요.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하고 싶어요. 근데 부모님이 야 취미로 해, 공부로 하는 거야. 나는 만약에 랩을 하고 싶어요. 부모님이 우리도 어릴 때 머리 기르고 기타 다 쳐봤어, 하지마. 애들이 뭐라 그래요? 유명한 래퍼들이 부모님보다 돈 많은데요. 부모님들은 젊을 때 한때다,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가 있고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때와 방향성을 무시하고 주변에 휘둘리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제 틀 벗어나서 살거나 혼자 이상한 걸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재물운이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,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캘리포니아 오렌지로 태어났다. 그러면은 그 온도와 습도와 환경이 주어져야 그 맛이 나는데 내가 우리 집 화분에 심었어요. 그 맛이 나겠어요? 안 나겠죠?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맞는 환경을 찾아가면은 내 사주랑 같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재물운이 괜찮게 살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사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발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운학이에요. 기운은 보이지 않잖아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내가 너무 아파요, 지금. 너무 아픈데 어느 날 꿈에서 조상님이 딱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를 딱 알려주고 갔어요. 무조건 당첨될 거래. 그래서 꿈의 몽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무조건 당첨되는 거고 조상님이 알려준 번호로 찍었더니 다 당첨됐대. 그런 후기를 봤어요. 내일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안 가겠어요? 결과가 보이면 가요. 근데 기운학이니까 결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. 왜?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.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, 사람들이. 또한 가보고 이제 체력 대비 힘드니까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통상 한 2년에서 3년 걸리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합격운이 예를 들어 10년 뒤에 있어요. 실제로 뭐 고시 공부한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. 10년 하고 말하는 사람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2, 3년에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인데 나도 2, 3년 안에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다만 운이 안 좋아서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만 미달이어도 떨어지는 그런 제도라면 차라리 7년 동안 다른 경험을 해보고 2, 3년을 준비한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런 차이가 있겠죠.